자, 그럼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화기계에서 진단용어, 그래서 간, 담낭, 췌장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췌장 살펴볼게요. 우리 판크레아스, 췌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판크레아타이티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 암이 발생을 하면 판크레아스 캔서 또는 판크레아틱 캔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췌장염, 판크레아타이티스, 이자염 같은 경우는 췌장에 생긴 염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염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담석증이라든지 앞에서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코올 과다 섭취가 또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 췌장에 굉장히 많은 소화 효소라든지 호르몬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역류가 되면서 췌장으로 분비가 되면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합병증으로는 췌장대에 고름주머니, 퍼스라든지 시스트, 낭을 형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췌장암은 췌장에 생긴 악성 종양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아데노카시노마, 선암종이 9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췌관에 이제 그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췌장암 같은 경우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췌장 자체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뭐 호르몬이라든지 소화 효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가지고 조기 진단율이 굉장히 늦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에서 보시면 조기 발견율이 10% 이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기 때문에 또 예후가 안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 같은 경우는 그 완치율을 5년을 보잖아요. 그래서 5년 생존율에서 완치율을 따지는데 이 췌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5% 이하, 굉장히 그 완치율이 낮은, 완치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또 반대로 치사율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이런 암 중에 하나가 또 이 췌장암, 그래서 판크레아스 캔서 또는 판크레아틱 캔서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나중에 뭐 해부생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암 등록 같은 거 배우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췌장암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이제 췌장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위 뒤쪽에 췌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암 덩어리가 존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증상 용어라든지 진단 용어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 처치로 해서 수술 용어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앞에서 뭐 클레프트 립이라고 해가지고 뭐 구순열, 구개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클레프트 립, 입술 갈림증이 있을 때 하는 성형수술을 첼로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티 하면 성형술이잖아요. 우리 전미사 학생들 꾸준히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첼로플라스티 같은 경우는 입술 성형술 또는 구순 성형술이라고 해서 이 구순열, 우리 뭐 언청이, 토순이 이런 이제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클레프트 립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수술에 해당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또 이 클레프트 립뿐 아니라 입술의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입술이나 구강의 암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입술 결손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는 수술 자체를 모두 합쳐서 체일로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술, 입 성형술, 그래서 체일로, 그 다음에 스토마토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요. 네, 체일로 스토마토플라스티. 그래서 입술하고 입의 외과적인 수술, 그래서 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종양을 제거한 후에 입술이나 입을 재건하는, 여기 보시면 입술이나 입 자체를 성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이런 재건술을 체일로스토마토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좀 긴 단어잖아요. 긴 단어인데 잘라서 읽어보면 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암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노토미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오토미는 절개술이잖아요. 그래서 설소대, 그래서 우리가 설소대를 절개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 텅타이라고 해가지고 설소대 단축증을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앵킬로글로시아 또는 텅타이, 설소대가 이게 짧아가지고 혀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요 설소대를 절개를 해가지고 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수술명을 플레노토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혀 절제술이라고 해서 글로섹토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혀의 일부라든지 병변을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그래서 액토미가 절제술이죠. 네. 그래서 글로섹토미라고 하는 것은 혀 절제술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혀 봉합술, 우리 레피. 네. 그래서 글로소레피라고 해서 혀 꿰맴술 또는 혀 봉합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팰럿. 그래서 팰러토플라스티라고, 우리 팰럿은 구개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경구개, 연구개라고 해서 입천장, 그래서 뭐 딱딱한 경구개, 그리고 그 뒤쪽에 소프트한 연구개, 그래서 구개가 갈림증이 있을 때, 네, 입천장 갈림증이 있을 때 이제 요것을 이제 성형 수술을 통해 가지고 입천장을 우리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팰로토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페로테이덱토미라고 해서 우리 페로티드 귀밑샘이잖아요. 예, 얘를 액토미 절제를 한대요. 예. 이거는 이제 보시면 귀밑샘에 이제 종양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절제를 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귀밑샘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절제를 해가지고 떼어내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귀밑샘, 그래서 이하선에 튜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페로티덱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토마토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 입안 성형술 또는 구내 성형술이라고 해서 구강, 그러니까 입 안에, 우리 구강은 입 안쪽에 빈 공간을 이제 구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강의 성형 또는 리페어, 수술적으로 다시 되돌려서 수복하는 이런 성형 수술을 스토마토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수술 용어에서 보면 뭐 플라스티, 액토미, 오토미, 래피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꾸 반복해 가지고 내 걸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침샘 절제술이라고 해서 시알로
아데넥토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로 아데넥토미. 그래서 침샘을 전체적으로 적출하는, 그래서 타액선 침샘을 절제 빼내는 것을 히알로 아데넥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오토미라고 되어 있죠. 절개술. 그래서 침샘을 히알로 아데노토미라고 해서 침샘을 절개하고 드레이네지 시키는, 배액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타액선 절개술, 히알로 아데노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플라스티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히알로도초 플라스티라고 해서 그 침샘관의 재협착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좁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성형수술을 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소토미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돌, 그래서 히알로 리소토미, 그 침돌을 절개하는 것을 이 타석 절개술 또는 침돌 절개술이라고 해서 요 침샘이라든지 침샘관, 덕트를 절개를 해가지고 이 타석증을 제거하는 것을 히알로 리소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뭐 우리 그 뭐죠? DRG, 포괄숙가제 같은 경우도 우리 편도선 절제술이 또 포괄숙가제 DRG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보시면 아데노 톤실렉토미라고 해가지고요. TNA, 이거 TNA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아데노이드하고 편도를 함께 다 제거하는, 그래서 우리 그 톤실라이티스, 편도염이 자꾸 이제 재발하는, 그래서 막 그 편도염 이제 붓고 그러면 열나고 잘 삼키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편도를 절제해 가지고 그 없애는 건데, 이때 편도 절제할 때 아데노이드까지 같이 절제하는 것을 이제 TNA라고 해서 아데노 톤실렉토미, 그래서 아데노이드 편도 절제술 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톤실렉토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할 때 요 그 DRG에 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토미인데 아까는 이제 입 쪽이었었잖아요. 지금은 식도나 위 해서 에소파섹토미, 그래서 에소파고스를 액토미, 절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소파섹토미 같은 경우는 식도를 이제 전체를 이제 그 절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분만 또 절제를 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요 수술 용어는 이거를 다 같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파고토미라고 해서 우리 오토미는 절개술이잖아요. 그래서 식도를 절개해 가지고 하는 이제 시술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토미, 문합술 해서 보시면 에소파고 가스트로스토미라고 해서 에소파고는 식도잖아요. 가스트로는 위고, 그 다음에 스토미는 연결시켜주는 뭐 연결술 또는 문합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말 그대로 식도하고 위를 연결시켜주는 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요 그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위절제술이라고 해가지고 가스트렉토미라고 해서 요 가스트렉토미 같은 경우는 빌로스 오퍼레이션이라는, 그래서 빌로트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위를 이제 부분 절제술
하고 위하고 십이지장을 이제 연결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위하고 빈 창자, 우리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빈 창자를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빌로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위를 부분 절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위 절제술 가스트렉토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를 절제를 하기도 하고요, 부분으로 절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미, 위를 절개하는 위 절개술은 가스트로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루술이라고 해서 위 조루술 또는 위 창냄술, 위에다가 창을 댄다라고 해가지고 가스트로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비위관 영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음식을 섭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에다가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그 영양액을 주입을 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위상부라든지 식도라든지 구강의 병소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경우 영양 보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비위관 영양을 하는데, 이 위루술 또는 위조루술 같은 경우는 위벽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그 복벽하고 이렇게 같이 봉합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창을 내서 구멍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영양 보급을 하는 이런 방법을 위루술 또는 위조루술 또는 위창냄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스트로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이제 보실 건데요. 우리가 영양을 공급하는 거를 이제 경구 영양, 입으로 식사를 하는 경구 영양 같은 경우는 뭐 우리 TD, RD라고 해서 톨러러블 다이어트, 뭐 레귤러 다이어트라고 해서 일반식이 있고, 또 소프트 다이어트, 아니면 리퀴드 다이어트, 그래서 스프, 이런 리퀴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이제 경구로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비경구 식사라고 해가지고, 비위관 영양, 그래서 코에다가 관을 삽입을 해서 주입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스트로스토미, 아예 위에다가, 위치한 곳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영양을 공급받는 이런 환자분들,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합술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식도에 암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아예 절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도의 일부분을 절제를 하고 위에 일부분을 절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우셨다시피 위는 흉강, 흉막 바로 밑에 존재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흉강 위로 끌어올린 후에 문합을 한 요 스토미를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요 흉막 위에.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식도하고 대장 위장 문합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대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식도가 있어야 되는 요 자리에 대장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위하고 연결시켜서 위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도암이라든지 위암일 때도 이 문합술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디케이션, 그 환자에 해당하는 그 적응증에 따라서 이렇게 문합술도 이제 그 달라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토미 이제 이어서 하시다 보면 가스트로 듀오데노스토비라고 해가지고
가스트로 위하고요. 듀오데날 12지장하고 오스토미 연결했다. 그래서 위하고 12지장 사이를 외과적으로 조금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절제를 하고 이렇게 문합수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라고 해서, 우리 제주노 공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위하고 빈 창작 공장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요 그 수술 방법을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트로 듀오데노스토미냐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냐에 따라서 연결되는 부위가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이나스토모시스라고 해가지고 장을 연결을 해가지고 내용물이 통과시킬 수 있고, 그래서 문합시킨다, 연결시킨다. 그래서 창자나 이제 뭐 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끝과 끝, 아니면은 끝과 옆,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옆하고 연결시키는, 하여튼 다 연결시키는 것을 문합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하고 12지장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절제를 하고 연결시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하고 공장, 이렇게 12지장이 아니라 12지장으로 연결이 안 됐죠. 그래서 공장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용어 가지고는 다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스트로 위하고 듀오데노하고, 그러니까 12지장하고 연결을 했느냐, 가스트로 위하고 제주노 공장하고 연결을 했느냐,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성형술. 그래서 우리 파일로러스, 그 날문 나가는 유문이잖아요. 그 파일로로의 이제 플라스틱. 그래서 그 유문 협착일 때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위 내용물을 또 잘 나가기 위해서 수송 촉진을 위해서 재건 수술한 것을 파일로로 플라스틱 날문 성형술 또는 유문 성형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미 절개술. 그래서 파일로로 마이오토미라고 해서, 우리 마이오는 근육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유문의 근육을 절개를 해가지고 그 조금 더 그 유문부의 넓은 그 강을 조금 넓히는 이런 수술을 유문근층 절개술 또는 날문 근육 절개술이라고 해서 파일로로 마이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가스릭 라베이지, 그 위 세척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스릭 라베이지 같은 경우, 위 세척 같은 경우는 위를 세척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약을 음독을 하셨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예기치 못하게 뭔가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위에 있는 내용물을 빨리 씻어내야 될 때 식염수라든지 증류수로 위를 세척을 하는 것을 가스릭 라베이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가스릭 라베이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R 응급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스릭 라베이지 있을 때는 그 사용하는 뭐 그 행위 처치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식염수라든지 증류수, 아니면은 뭐 들어가는 뭐 글러브라든지 이런 것들 카운트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고토미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그 미주신경을 절단을 했대요. 이 미주신경 절단술 같은 경우는 이제 12지장에 궤양이 있을 때 치료를 위해서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위산 분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미주신경을 절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그 뇌신경은
총 12개가 있죠. 우리 신경계에서 배우실 건데요. 이제 여기 미주신경. 그러니까 뇌신경에서 그 12신경 중에 그 신경마다 담당하는 이런 이제 부위가 있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미주신경은 10번째 신경이거든요. 10번째 신경을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폐라든지 심장,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장,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12지장으로 내려오는 요 사이를 또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미주신경이. 근데 이때 12지장에 이제 궤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산 분비를 조금 감소시켜서, 그래서 미주신경을,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미주신경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조금 절단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위산을 조금 분비를 적게 해 가지고 12지장 궤양에, 그래서 이제 듀오데나 얼서, 그래서 12지장 궤양 치료할 때 요 미주신경을 절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단어를 바고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팩시. 우리 전미사 중에 팩시는 이제 고정술인데요. 가스트로팩시라고 해가지고 위가 우리 위하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예, 그래서 위하수증 또는 위처짐증이라고 해서 가스트롭토시스 일 때 막 이렇게 골반까지 내려간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 위치가 또 잘못됐을 때는 또 흉막 바로 위까지, 이제 흉막 바로 밑에 원 상태로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술을 가스트로팩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레오스토미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일레우스, 회장, 돌창자 조루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따가 요 그림 보시면서, 그래서 외과적으로 보벽에다가 구멍, 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개구부, 뭔가 열린 구멍을 만들어 주는데, 그 열린 구멍이 회장에 있을 때는 일레오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엔테로 콜로스토미라고 해가지고, 엔테로 소장하고요, 콜론 결장을 이제 스토미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 단어는 엔테로 콜로스토미라고 해서 소장 결장 연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시스. 라이시스는 박리술, 이렇게 떼어낸다라는 이제 전미사인데요. 엔테로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요. 요 장하고 복벽 사이에 어드헤전 딱 들러붙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박리 떨어뜨려 놓는 수술을 엔테로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드헤전, 유차까지 같이 단어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개구부 구멍을 어디다 이렇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결장에다가 구멍을 냈다라고 하면 라이트 콜로스토미라고 하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레프트 콜로스토미. 자,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콜론, 횡행 결장에 또 조루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트랜스버스 콜로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제주노스토미, 제주노스토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공장에 또 연결술, 그다음에 일레오스토미, 그래서 회장에 또 조루술을 만들어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멍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질병이냐, 예를 들어서 캔서라든지 얼서라든지,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할 때 이렇게 창냄술 또는 조루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나 복막에 이렇게 조루술, 창냄술, 연결술, 박리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구나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절제술, 액토미. 그래서 엔테렉토미 같은 경우는 소장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이런 수술. 그래서 우리 인투섭세션, 그래서 그 장중첩증인데 그 중첩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괴사가 발생을 하거나 이럴 때도 좀 잘라내야 되잖아요. 왜? 그럴 때는 엔테렉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엔테로스토미라고 해가지고 소장하고 소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회장하고 그 다음에 공장하고 두 부분을 이렇게 절제를 하고 외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엔테로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토미, 연결술, 창냄술. 그래서 엔테로스토미라고 해서 그 창자에다가 앞에서 우리 봤었죠. 그래서 그 공장에다가 그 창냄술을 냈냐, 아니면 회장에다가 창냄술을 했냐. 그래서 엔테로스토미 같은 경우는 복벽을 이제 그 구멍을 내 가지고 창자에 이제 그 개구부를 만들어내는 것을 엔테로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3교시 하도록 할게요.